장윤정 씨의 어머니와의 손절 사태, 비하인드가 있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편들었던 남동생도 알고 보니 야반도주를 하고 말았다. 자, 무슨 말일까요? 여전히 장윤정 씨 어머니를 둘러싼 많은 논란거리, 유흥복 씨를 둘러싼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니 이 장윤정 씨의 동생, 그러니까 이 근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나가 따지고 본다면 동생한테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 누나 입장에서 돈을 준 거다. 동생이 원래 운동선수 출신인데 그걸 그만둔 이후 사업을 시작했고 누나가 돈을 건네준 건데 수완이 꽤 있었던 것 같다. 이 가운데 엄마와 갈등이 있었고 엄마의 편을 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장윤정 씨는 아버지만 따로 챙기고 남동생, 엄마를 절연하게 된 케이스다. 이후 남동생도 어머니와 절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생도 야반도주 하듯 떠났다고 한다. 근데 제가 전달드린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이 유흥복 씨가 사실은 어떻게 돼 있죠? 제가 최근 전달드렸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유흥복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말을 했다라기보단 기사에 났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유흥복 씨가 구속되고 나서 출소한 이후에 남동생과 또 며느리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 지나가는 것을 본 것 같다. 근데 남동생과는 또 절연을 했다라고 최근에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당시 때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보다 좀 예전이죠. 유흥복 씨의 이 아들인 장경영 씨의 와이프로 추정되는 며느리와 함께 집에 살고 있었고 유흥복 씨의 소재지를 묻자 지금 안 계신다 라고 짧게 대답했다라는 그 기사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장윤정 씨가 어머니와 절연한 건 다들 알고 있지만 이 남동생마저 어머니와 절연하게 됐는지까지는 확실치는 않다. 하지만 여기에서 좀 의혹이 제기되는 건요.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와는 절연을 했고 어머니도 동생과 같이 살고 있거나 최근 절연을 했다. 이렇게 바라봐야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장윤정 씨가 아버지에 대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제 우리 아빠도 왔는데 자기는 팔순잔치 하지 말라고 했다. 대신 소원이 있다고 하시더라. 나랑 3박 4일 국내 여행을 하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와 단둘이 여행을 잘 안 한다. 질려버린다. 내가 실시간으로 기가 빨리는 것을 볼 것이다. 우리 아빠가 74세다. 팔순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그래서 아빠가 여행 가고 싶은 장소를 적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하였다. 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사실 예전에 굉장히 의아한 말들을 했습니다. 동생까지 장윤정 영악하다.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때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게 장윤정 씨의 남동생인 장경영 씨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육두문자 편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유흥복 씨가 말이죠. 그런데 장윤정 씨의 동생 장경영 씨도 SNS에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때 뭐라고 했냐면 이 사건을 견뎌내며 믿을 수도 없고 믿기도 싫었던 많은 증거들을 내 눈으로 확인했다. 나의 친누이였던 장윤정이라는 사람에 대해 내린 결론은 영악하다 있다. 돈의 양심을 팔았던 친인척들과 공모자들은 안쓰럽다. 지켜볼 생각이다. 그리고 결정할 것이다. 그러면서 딸에게 육두문자가 난무하는 편지를 쓴 엄마에 이어 동생까지 누나를 영악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장윤정 씨의 소속사 측은 그래도 어머니인지라 고소할 생각은 없다 라고 말을 했었고 그 당시 임신 13주차에 접어들었었던 장윤정 씨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남동생이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라는 건 팩트로 보여지죠. 그런데 이 남동생이 최근 장윤정 씨 어머니와 손절을 했다. 근데 이 와중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 재산을 탕진했다라는 동생 장경영 씨의 심경 고백이 쏟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때 인터뷰를 굉장히 상세하게 했습니다. 사진도 이렇게 공개가 됐고
현재 심경은 당시 매우 당혹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축구 선수를 은퇴하고 2008년도부터 유통, 무역, 문화사업 총 3개 회사의 총괄부사장으로 재직했다라고 해요. 매출이 약 1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200여 명의 임직원에 뒀다고 해요. 엄청난 규모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장윤정 씨의 발언에 대해 지난 1월 갑자기 아버지와 누나가 연락이 전부 두절되었고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답답할 뿐이다. 침묵하고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와 누나는 뜻대로 되지 않자 연락이 두절되었고 지금까지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1월부터 혼자서 서울집에서 생활하고 있던 가운데 갑자기 부모님의 이혼 소장을 받았다. 이혼 소장을 받고 며칠 후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당시 때 장윤정 씨와 어머니의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한 2013년도쯤에 이미 장윤정 씨의 아버지는요, 와이프인 육흥복 씨와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장윤정 씨의 사태가 큰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장윤정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와의 최근 소식이 전달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2013년도가 언제냐면 딱 도경환 씨와 결혼하여 임신했을 시기예요. 이게 다 이제 퍼즐 조각이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동생은 아버지와 누나를 만나려고 시도해봤고 방송에 나왔던 원주집을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늘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었다.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라는 문자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경환 씨와 결혼 발표를 접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때 임신하지는 않았지만 도경환 씨와 결혼을 할 것이라는 걸 어머니가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동생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입을 열자면 누나가 다칠 것이다. 그러니 가족의 일은 가족끼리 풀어야 한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장윤정 씨의 당시 추정 자산은요. 10년 행사 수익이 100억 원, 장윤정 올레라는 사업이 연매출 100억 원, 장경영 씨 사업이 연매출 100억 원이었습니다. 가수 장윤정은 당시 행사의 여왕,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했고요. 데뷔 10년 동안 모아들인 돈만 100억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2011년부터 연예인의 김치의 차별성으로 직접 김치 레시피를 장윤정 씨가 개발했고 투자하여 경영하고 있던 장윤정 올레의 연매출이 사업 시작 1년 만에 100억 원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논란의 중심에선 장경영 씨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연매출이 100억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이 맞을까? 이러한 말이 당시에 쏟아졌던 거죠. 그리고 인터넷 상황을 살펴보면 이 당시 그러니까 장윤정 씨의 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라는 당시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 사태와는 큰 연관이 없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어찌됐건 당시 이혼 소송 중이었던 장윤정 씨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러한 형태의 인터뷰는 작가들과 먼저 만나서 유출하지 않는다라는 원칙하에 내용을 조율하는 자리인데 이 내용이 유출될 거라는 걸 예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제작진의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힐링 캠프가 방영이 되었고 이 빛이 알려지고 뭐 이혼 소송이 진행됐고 뭐 등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반신불수인 아버지가 스스로가 이 자식으로서 직접 모시고 싶다라는 장윤정 씨의 말이 나온 거죠. 재산 문제가 심각하기도 했지만 결국 부모님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겠죠. 최근 사망설이 돌았던 장윤정 씨의 모친 육흥복 씨의 흔적들이 지금 인터넷과 온라인 유튜브 상에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말기 암이다라고 서류까지 조작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으니 설마 친엄마가 딸의 이름과 또 자신이 암 말기라는 거짓말을 팔아대면서 사기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말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양화대교에 가서 내가 확 일을 벌려버리겠다. 근데 사흘 뒤에는 멀쩡히 다시 전화가 오고 한 달 가까이 이게 반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을 차단했겠습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최근까지 활동을 했었던 유흥복 씨가 갑자기 뭐 사망설이 돈다라는 건 일각에서는 철저한 본인의 어떤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의 이런 편법들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장윤정 씨 아버지가 했던 말이 있어요. 장윤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한테 비밀로 했던 게 있었다. 고등학교 때 노래를 너무 하고 싶은데 우리 아빠가 무슨 노래냐라고 했다. 여름 휴가 때 계곡에 놀러 가자 하셨는데 그냥 공부할게요 라고 해놓고 노래할 데가 없어 길거리에서 노래를 하고 싶었다. 버스킹이라는 개념도 없을 때다. 춤추는 친구들 몇 명 부르고 댄서로 세우고 나는 노래를 하였다. 노래방에서 테이프에 반주도 녹음할 수 있었다. 그거 녹음을 해서 앰프를 빌려 길거리에서 노래를 불렀다. 지금으로 치면 버스킹이었다. 그때 여름 휴가철에 비가 막 왔는데 길을 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돈을 주고 갔다. 근데 그 아저씨가 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돈을 주더라. 돈이 비에 젖어 있으니까 편의점 사장님한테 라면 박스를 얻어서 그냥 놨다. 그랬더니 돈을 너무 놓고 가는 거다. 돈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내가 쫄았다. 누구한테 어떻게 설명하지 싶어서 급하게 끝을 내버렸다. 친구들이랑 나누고 앰프 빌린 거 돈을 다 내었다. 그때 수재민 돕기 이런 게 있어 돈을 거기에 다 냈다. 그랬더니 지역신문에 나온 거다. 너무 대단한 고등학생이 있다라며. 노래를 해서 돈을 모아 수재민을 도왔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근데 그걸 우리 아빠가 봤다. 그래서 그날 뭐 했어? 라고 들켰다. 집에서 공부했다라고 했더니 신문에 던지면 이게 공부야? 라고 하시더라. 얘기를 했으면 아빠가 그런 거 빌려줬을 거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 나도 그때 확 내려가서 그 다음 해에도 또 공연을 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야 우리가 힘이 난다. 그것처럼 든든한 게 어디 있나. 우리 아빠 나한테 노래 잘한다라는 소리 최근에 했다. 이제 좀 들을만 하다라고 하시더라. 내가 나이가 47살인데 27년의 노래를 불렀건만 부모님이 보실 때는 애기 같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유흥복 씨, 그러니까 장윤정 씨의 어머니가 또 장윤정 씨의 남동생인 장경영 씨가 굉장히 아버지 입장에서는 괘씸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딸이 노래는커녕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잘 챙겨줄 수 있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었던 그런 아버지인데 이 어머니고 또 아내인 유흥복 씨가 딸을 팔아 그렇게 돈을 낭비하고 있으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나와 있던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이 유흥복 씨는 이제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가족이 없어요. 지인들도 다 사기꾼으로 낙점을 짓고 있고 급기야 아들이었던 자신의 편을 들어주던 유일한 아들마저도 지금 손절했다라는 이야기가 기사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유흥복 씨가 유튜브와 많은 언론인들에게 연락을 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억울함을 해명하고 싶은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겁니다. 양화대교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조사가 가장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유흥복 씨의 전 남편인 장윤정 씨의 아버지도 버젓이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이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격분하고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 사태로 인해 이혼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수십 년 동안 딸을 계속하여 이용하여 사기를 치고 있다고 하니 아마 장윤정 씨의 아버지가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유흥복 씨가 해외 도피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인터넷상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자, 이건 과거 장윤정 10억 빚의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편지 전문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에 이 편지 이외에도 총 3회에 걸쳐 폭로를 해나가는 시리즈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이때 보면 기자님, 장윤정 M이 유흥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형태가 최근 유튜브에도 나아가서는 언론인에게 전달된 메시지와 연락들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흥복 씨가 뭔가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여론을 위해서는 한 번씩 언론사에 연락을 또는 언론인에게 연락을 한 적이 있었다. 이걸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때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신은경 씨가 장안의 화자였다. 힐링 캠프에 나와 남편 채무 변제와 모성애 발언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중요한 건 장윤정 힐링 캠프 연대기라며 2013년 4월달 장윤정의 사전 인터뷰에 10억 빚더미, 2014년 5월 3일날 공식 입장 표명, 사전 인터뷰 유출 사과, 그리고 5월 7일날 힐링 캠프 녹화 강행, 5월 20일 방영, 9월 7일 재출연. 결국 제작진은 인터뷰 내용이 유출되어 장윤정 씨와 가족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5월 7일날 녹화를 감행했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 20일날 방영이 되면서 10억 빚더미에 덧붙여 9살 때 2년간 장터 무대 앵벌이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2005년도 8월 19일 발견된 어머나에서 짠짜로 황영희 저서의 책을 토대로 낱낱이 밝혔으며 장윤정이 여러 거짓말을 하고 있다. 차도 없고 보석도 모르고 돈을 쓸 데가 없었다라는 이야기, 누구에게 기댄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 음주 사고도 남동생이 무마시켜 주었고 고급 승용차도 구매를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막 쏟아냅니다. 그리고 댓글 조작단이 존재했다. 온라인에는 자신과 가족들을 비난하는 수많은 악플들이 난무하고 있다. 법적 대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10억 빚만 있더라 라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아파트 가격이 12억, 별장이 25억, 용인 타운하우스가 또한 15억, 최소 40억 이상의 자산가였다. 제 딸이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고 국민 여러분은 순진하게 속은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매입했었던 이야기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장에 명백한 거짓말이다라며 등기부까지 당시에 공개를 했습니다. 친일이 나는 전혀 없다. 누나가 생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거다. 자산관리사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누나에게 패기칠까봐 조용히 살았는데 누나를 망가뜨린 사람이 되어 황당하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냥 누나가 나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원래 이런 사람 아니다. 누나와 대립처럼 보이는 게 걱정이다. 결혼도 하는데 내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굉장히 조심스럽다. 하지만 조그만 회사에 나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명예회복을 하는 게 예의인 것 같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장윤정 씨의 어머니도 왜 33년을 길러준 엄마에게 비수를 꽂았을까? 엄마는 괜찮지만 왜 동생한테까지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결혼하는 도경화 씨도 염려가 되더라. 결혼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었다. 말할 기회도 안 주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놨다. 결혼식을 앞두고 이런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반응이 당시에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라는 장윤정 동생의 인터뷰는요, 당시 네티즌들에게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이뤄냈습니다. TVN에서 단독 내용으로 영상으로 다룬 바 있어요. 본인이 자산을 늘리며 생긴 빚인데 왜 자신들, 엄마와 나를 탓하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그런다. 집에 가만히나 있지. 가만히 있어도 됐을지 모르겠지만 나와 회사 사람들을 위해 입장을 밝히고 싶다. 이렇게 어머니가 당시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막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장윤정 씨의 어머니와 동생이 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독하게 하냐라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누나에게 이해되지 않는다. 안타깝다. 답답하다라는 심정을 말한 장윤정 씨의 동생 장경영 씨도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티즌들은 당시에도 무려 13년 전에도요. 냉담한 반응을 보였어요. 급기야 장윤정 첫 번째 일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찰한테 가서 자신이 어떤 결백을 입증하고 주장하는 게 순서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조차 하고 있지 못하면서 딸에게 또다시 피해를 주고 있고 딸의 이름을 팔아 사기를 쳤다라는 죄명을 받고 있다면 저라면 경찰서에 출석을 하는 게 가장 먼저이고 저는 가장 빠르게 경찰 출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나는 경찰 출석할 가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언론인들에게 왜 연락을 할까요?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행적은 감춘 채 경찰 조사는 회피하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보가 아닐 수 없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비롯한 장윤정 씨의 가족들이 다 얽혀 있다라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경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고 해요. KBS 아나운서의 이미지도 좋고 집안도 좋았다고 합니다. 왜 반대했는지를 알아봤더니 장윤정의 모든 경제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빼앗긴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딸을 정말 딸로 본 것이 아니라 돈줄로 본 것이다. 장윤정은 이로 인해 인간적인 괴로움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어야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장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과거 박수홍 씨 사태와 굉장히 유사하죠. 박수홍 씨 역시 가족들이 박수홍 씨의 돈을 전부 다 탕진했다. 박수홍 씨가 결혼한다고 할 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다. 이것들이 굉장히 두 사람이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육 씨, 그러니까 장윤정 씨 친모가 최근 18년도에 돌연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둘째 출산을 돕고 싶다. 잔인하고 슬픈 현실이다. 2014년도에 이미 장윤정 씨와 많이 지금 사태가 흘러버린 상황이었던 거죠. 이 당시 때 보니까 이 명품 모자로 보이는 것도 쓰고 있는데 뭐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집에 있는 의자도 보면 여전히 돈이 많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당시에 받았는데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를 낳을 때는 엄마 좀 와달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 세월아 흘러라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한다.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쫓아가서 해주고 싶다. 기다리고 있을게. 아기 예쁘게 키워. 축하해. 장윤정 장하다. 슬프고 너무 잔인하다. 라는 심경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참 황당한 게 이미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윤정이가 차라리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한테는 엄마고 또 나한테는 누나이기 때문에 내가 엄마를 처리할 수는 없지만 엄마를 외딴 산에 가서 누나랑 나랑 단둘이 살면 돼. 누나가 못 나가게.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라는 녹취도 당시에 공개가 됐을 정도입니다. 그때도 많은 국민분들이 피곤해할 것 같다. 이쯤 되면 고소해라. 딸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하고 남을 시켜서 나를 처리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 세상에 이런 강력범죄가 없다. 라는 말을 당시에 합니다. 뭐 형사고소를 한 해 만에 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죠. 근데 어찌됐건 이 당시 때 장윤정 씨가 안 좋은 선택을 한다고 하니 삼촌이 그러지 말아라. 차라리 내가 엄마를 데리고 어디로 갈게 하는 내용이 나왔던 거다. 라는 말이 이 당시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딸에 대한 원망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당시에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뭐 굉장히 긴 내용들이 당시에 인터뷰에 담겨 있었어요. 고소를 한 해 만에 수사를 통해 다 밝혀지게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윤정 씨와 어머니의 사태가 하루 이틀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윤정 씨의 친모가 또 온라인상에 나 아직 버젓이 살아있다.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제보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조차 신빙성이 없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왜 이 사태까지 왔는지, 지금 경찰에서 본인에 대한 생명 확인이 되지 않아서 흔적 활동이 발각되질 않아서 밝혀지지를 않아서 수사가 중단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온라인상에서는 본인의 거취를 제보를 했다라는 내용이 또 유튜브 상에 돌고 있으니 이 장윤정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결혼은 반대했다라고 했던 사람이 결혼은 축하한다라면서 입장이 계속해서 뒤바뀌고 있는 유흥복 씨가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온라인상의 내용을 보면요. 유흥복 씨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의
지금 어떤 거치와 자신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직접 유튜브에